2차 전지주 주가 추풍 낙엽에 재등장한 부정적 리포트. 일단은 이제 이게 어제 움직임인데 뭐 올라간 애들도 좀 보여요. 포스코 홀딩스 그리고 얘 막판에 올라갔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에코프로 BM도 V자 모양으로 조금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에코프로, LNF, 코스모신소재, LG에너지솔루션 빨간불이 나름 좀 보입니다. 예. 전일 27일 수요일에 2차 전지 종목별 흐름이 달리된 가운데 전반적으로 낙폭을 줄이거나 상승 전환에 성공이 된 거예요. 전체적으로 장 초반에 프로그램 매수가 또 들어왔어요. 패턴이 비슷해요. 요즘에 프로그램이 들어와갖고 이렇게 조금 끌어올리는 듯 하다가 프로그램 매도 전환을 하면서 확 눌러요. 예, 그러면서 누르면서 이런 식으로 쭉 내려갑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매수세가 붙어갖고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 프로그램 매수도 조금 이제 약화가 되고 이런 모습들이 나와요. 근데 아직 하락이 멈췄다고 볼 수는 없죠, 당연히. 그리고 최근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매도 리포트도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 매도 리포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주가 떨어지니까 재등장한 부정적 리포트. K 뉴딜 지수 2차 전지는 많이 빠졌어요. 개별 종목들도 많이 빠졌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시가총액이 지금 KRX 2차 전지 K 뉴딜 지수가 400조 원까지 상회했었는데 이제 300조 원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많이 빠졌다라는 거예요. 지금 한 30% 가까이 25% 이상 2차 전지가 전반적인 이걸 담아가지고 지수 자체를 확인을 해보면 빠졌다라는 거예요. 그럼 고점 대비해갖고 그러면 와, 그럼 고점 부근에서 물리신 분들은 보통 25% 정도 이상으로 거의 물려 있을 것이다. 그리고 BM 같은 경우에 진짜 최고점에 사신 분들은 반토막이 났을 거다. 이렇게 유추를 해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 그럼 시장 상황에 조정도 많이 나왔고 녹록하지 않았고 이런 상황이 지금 펼쳐질 수가 있는 거겠죠. 이 약세는 뭐예요? 여러 가지 약세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원재료 값의 하락, 그러니까 메탈 가격이 하락했다. 그래서 실적이 안 좋을 것이다. 그리고 부정적인 리포트가 그에 따라서 나오고 있고 그러면서 수급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공매도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공매도 때문에 2차 전지가 내리거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2차 전지에 가장 많은 공매도가 들어와 있는 건 맞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다시 얘기를 해보면 공매도 때문에 2차 전지가 눌리고 있는 거라고 해석해도 그게 뭐 앞뒤가 안 맞고 그런 게 아니라고요. 이거는 조금 이제 말장난 같긴 하지만 제가 지금 말장난 하는 것 같긴 하지만 가장 많은 공매도가 몰려있는 곳들은 2차 전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2차 전지에서 공매도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매일같이 늘어나고 있는 공매도 잔고 수량들이나 공매도 순위권에서 1, 2, 3위를 무조건 얘네들이 차지하고 있다 보니 삼성전자보다도 높다 보니까 그러니 지금 공매도가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고 공교로운 시점에 공매도가 또 늘어나는 것들도 답답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필 맞게 부정적 내용을 담은 리포트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볼까요? 최근에 2차 전지 동 섹터가 좀 목표가 하향 맞은 것들이 있죠. 목표가 하향 혹은 뭐 포지션 하향 리포트가 좀 꾸준하게 나오는 모습이에요. 근데 시기가 조금 오묘하다는 거를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거겠죠. 주말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상장 소식이 있었습니다. 지난 주말에. 그리고 기분 좋은 주말을 누군가 보냈겠죠. 그리고 유진투자증권에서 리듀스 리포트가 월요일에 나오면서 주가가 급하게 내려갑니다. 이날 공매도 징글징글하게 쳤죠. 그리고 삼성증권 목표가 하향 리포트가 화요일에 나옵니다. 또 화요일에 주가 약세가 펼쳐졌고요. 수요일에도 투심 악화가 지속됐지만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좀 되면서 아까 보셨다시피 일부 종목들이 상승하는 모습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물론 우연일 수 있죠. 물론 우연일 수 있는데 공교로울 정도로 공매도가 심화되는 모습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거예요. 최근에 2차 전지 관심이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투심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전문가, 그러니까 누군지 모르겠는데 전문가라고 얘기 나오는 사람의 인터뷰를 땄다고 하는데 2차 전지는 관심도 갖지 말아라. 2차 전지는 다 팔아라. 이런 얘기들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매도 현황을 살펴보니까 이게 9월 25일부터 27일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인데 2차 전지에 집중포화가 되어 있는 걸 지금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BM, 퓨처엠, 에코프로, 홀딩스까지 1위부터 5위까지가 모두 종목이고요. 삼성전자 제외하고 알테오젠 제외하고 그러면은 뭐 하이닉스 제외하면 대다수가 또 이제 2차 전지 쪽이 많이 있더라. 이게 너무 이제 우연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공매도 현황을 조금 더 살펴보면은 잔고 금액을 보니까 에코프로는 뭐 2조 되겠네요. 1조 8천억이네. 1조 8천억이에요, 에코프로. BM도 지금 1조 가까이 됐고요. LNF가 좀 많이 줄었죠. 예. 포스코 DX도 좀 줄고 있고요. HLB도 좀 줄고 있는 것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LG에너지솔루션이 여기에는 1등인데 어떻게 엘소보다 지금 에코프로가 많냐고요.
자, 최근에 투자 의견 하향 사실상 매도 리포트가 당국 지적 이후에 늘어나긴 합니다. 이게 연초인데 매도 리포트 1% 초과하는 증권사가 한 곳도 없었고요. 연초에 증권사 리포트 누가 사요? 8월 17일 날 이런 얘기 나와요. 한마디로 매수 리포트 일색이고 매도는 없는데 전부 다 주가 빠지고 있어. 니네는 사라고 그러면서 왜 니네는 팔고 있어? 기관 보니까, 포지션 보니까 이런 비판들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만 외치는 증권사 리포트 관행 깨질까 개선책 둘러싼 이게 당국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야 이거 관행 고쳐야 된다 니네들 얘기 나오니까 이달에 투자 의견 하향 리포트가 한 달에 그래도 17건이나 나왔다. 그럼 뭐예요? 전반적으로 매도 리포트를 우리나라에서는 찾아보기 힘든데 발간되는 리포트들이 좀 있었고 최근에 늘어났다고 하지만 유독 시적절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매도 혹은 목표가 하향 리포트가 해당 섹터에 집중이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우연치곤 너무 잘 맞는 거 아니야, 이 정도면 로또 사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얘기들을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이 하신다는 거죠. 당연히 업황에 대한 이야기를 다룰 수 있죠. 그리고 주가가 분석상 고평가라고 그러면 당연히 나올 수 있는 이야기들이 매도 리포트 혹은 지금 목표 주가를 하향시킨다, 이런 얘기들은 애널리스트 분석 리포트에 당연히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하필 시기가 참 오묘한 시점에 리포트가 나오다 보니까 야 이상해도 너무 이상하다 이렇게 느끼기에 충분하다라는 거죠. 그럼 대체적으로 이렇게 목표 주가를 하향시키는 이유는 뭘까요? 정리해봤어요. 양극재 원재료인 리튬 가격이 하락한다. 하락에 따른 레깅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이거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200원에 리튬을 사놓고 500원에 팔아야 되는 건데 리튬 시중 가격이 130원에 내렸어요. 그러면 이익이 200원에 만들어 갖고 500원에 팔면 300원에 남는 건데 230원으로 이익이 줄어드는 거죠. 70원의 이익이 미리 사둔 메탈 가격이 하락하면서 감소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업계에서 이만큼까지 만약에 사둔 가격이 내려갔다고 해가지고 양극재 가격이 이렇게까지 손실을 보는지는 제가 그것까지는 지금 확인을 못했는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논리적으로 보면 3분기에 레깅 현상에 의해 지금 매출이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익 감소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또 두 번째 이유는 전기차 출하량이 줄어들면서 판매량 감소에 따라서 배터리 출하량 감소가 나오고 이에 따라 셀, 소재 업종이 3분기 실적 악화가 될 것이다. 이런 이유가 있었는데 이거는 이미 좀 알고 있었던 거잖아요. 충분히 예견된 것이고요. 주가 하락이 수반됐는데 그러니까 충분히 묵은 소재일 수 있다고 보는데, 그리고 주가 하락은 충분하다고 누군가 느낄 수 있지만 이 상황에서 한 번 더 때려버리니까 불안 요소가 좀 감지가 되면서 더 매도세가 나오게 되는 게 아닌가 라는 것들이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침 맞게 이때 공매도가 확 증가를 하면서 8월 31일에 확 늘어났죠. 그리고 최근에 계속 공매도가 세게 나오다 보니까 주가 하락을 누르는 대표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배터리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 그냥 단순하게 엔트리 볼륨 하이엔드, 저가형, 중가형, 고가형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배터리도 성능에 따라서 시장이 이제 갈려요. 그러니까 자체 성능상 뭐가 좋고 나쁘다 명확하게 얘기도 할 수 있겠죠. 그냥 예를 들어서 하이엔드급이랑 이 하이엔드급이랑 엔트리급이랑 놓고 배터리가 좋고 나쁘냐면 당연히 하이엔드급이 좋은 건 맞죠. 예. 맞는데 이제 시장을 이렇게 나눠갖고 쓰임이 달라지는 게 더 명확히 된다는 거죠. 옛날 전기차가 몇 대 없던 데는 그냥 만들어 놓은 배터리 가지고 가는 게 전기차였는데 이장은 세그멘트가 다 나눠지면서 시장이 명확히 된다는 거고요. 배터리가 좋고 나쁘고의 문제를 넘어서는 시장의 차별화가 진행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과거로 제가 이제 휴대폰이랑 자꾸 이렇게 비교를 하는데, 휴대폰이 갤럭시 시리즈를 놓고 보면 갤럭시 A 시리즈가 있죠. 보급형. 그 다음 갤럭시 S 시리즈가 있고요. 최근에 갤럭시 폴드가 있다고 치면은 여기가 엔트리급이 이게 갤럭시 엔트리가 갤럭시 A고요. 볼륨이 S라고 할 수 있고요. 물론 이제 S가 볼륨이라고, S도 하이엔드급이긴 한데 그냥 볼륨으로 할게요. S를 볼륨, 근데 하이엔드급을 폴드라고 할게요. 가격으로만 놓고 보면 엔트리급이면 한 60만 원대고 볼륨급이면 130만 원대고 하이엔드급이 200만 원대잖아요. 가격이 달라요. 셋이 가격이 다르고요. 쓰임이 다르고 갤럭시 A, S 폴드는 가격 다르고 쓰임 다르고 목적이 달라요. 근데 갤럭시 A가 싸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들을 석권할 거라고, 모든 휴대폰 시장을 먹어버릴 거라고 우리가 얘기합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예컨대 갤럭시 A는 인도에서 굉장히 주력 상품으로 팔았어요. 인도에서 저가형 핸드폰으로 인기가 있고 삼성이라는 브랜드가 인기가 있으니까 그쪽 시장에 주력을 해가지고 인도 시장이나 이런 중저가형 동남아 시장을 목표로 해가지고 판 거고, 노년 및 중장년층 가운데 휴대전화에 대한 욕심이 그렇게 크지 않고 핸드폰을 전화나 카톡이나
서핑 용도, 웹 서핑 용도로만 보시는 분들, 유튜브 정도로만 보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이제 갤럭시 A급을 보통 사용을 하고요. 그런 분들 중에서 조금 모자란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용량이 모자란다, 아니면 속도가 좀 딸린다 하시는 분들이 사무용이나 이제 같이 갈 때 볼륨형인 S를 많이 샀고요. 그 다음에 휴대전화 용도를 진짜 휴대전화를 넘어서는 것들로 이제 패드형이나 이런 것들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하이엔드에 200만원대를 주고 사는 거죠. 갤럭시 폴드가 230만원인가 228만원인가 그래요. 512기가가. 네가 어떻게 샀으니까요. 샀습니다 제가. 예. 요번에 한번 사봤어요. 얼마나 좋은지. 하도 좋다 그래가지고. 안 맞아요. 무거워요 저한테는. 그럼 다음에 안 하겠죠. 예. 근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요. 휴대폰만 봐도. 어떤 사람에게는 갤럭시 A가 필요하고, 어떤 사람한테는 S가 필요하고요, 어떤 사람한테는 폴드가 필요하다고요. 예. 보이는 것에 있어서도 나는 A보다는 S 정도, 폴드 정도 들고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하는 수요가 제법 큰 거예요. 그러면 어떤 시장에서는 볼륨형이 잘 나가는 시장이 있고, 어떤 시장에서 하이엔드나 주력하는 시장이 있을 거고요. 어떤 엔트리급의, 이게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 되게 많은 데 가고 아이폰도 쓰고 막 진짜 갤럭시 S가 제일 잘 나가는 시장, S23이 팔려야 되는 시장 같고 갤럭시 A를 주력으로 팔면 팔리겠냐고요. 안 팔린다고요. 시장이 나뉜다는 거예요. 예. 시장에 따른 세그먼트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저한테 그러겠지. 야, 소비재인 핸드폰하고 차를 비교해. 저 무식한 놈 저한테 그러는데, 핸드폰이 더 필수제입니다. 핸드폰 없으면 살아요? 하물며 그리고 핸드폰도 이럴지언데 자동차는 쓰임과 목적에 따라 확실히 등급이 나눠집니다. 예. 하차감까지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자동차 시장이라는 겁니다. 내연기관은 이 배기량이라는 게 있어요. 아시잖아요. 뭐 1600cc, 900cc, 990cc 뭐 이렇게 하고 나눠요. 예. 3800cc, 6000cc 뭐 이렇게 해요. 예. 내연기관은 배기량으로 나누는데 전기차는 뭘로 나눠요? 이 배터리에 따라서 이 형태를 나누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좋고 나쁘고가 될 수도 있겠지만 쓰임새에 따라 가는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야 되고요. 쓰임이 많은 시장에 더 많이 납품되게 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볼륨과 하이엔드급이 성장세가 가팔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냐면 그쪽 쓰임이 더 많아질 테니까요. 또 LFP 배터리 여기 보시면은 좋다 하는데 주력 시장으로 하고 있는 곳들의 판매처가 막히는 거예요. 포드 중국 CATL과 합작 공장 건립 중단한다 그러죠. 중국의 전기차 생산한 테슬라 EU 보조금 조사 중. 테슬라조차도 된소리를 맞아요. 중국 IRA 우회 안 돼. 계약 내용 공개하라. 전기차 조사 그만. 아니야, 관행받고. 입장차 확인한 중국 EU.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EU 중국산 배터리에 대해서 반보조금 나오고 있죠. 미국은 큰 틀의 IRA에서 중국산 배터리를 막고 있죠. CATL 포드 공장 불허하고 있죠. 테슬라까지도 불똥 튀고 있죠. 이런 상황이라고요. LFP 배터리는 이미 중국에서 각종 보조금을 통해서 난립된 상황입니다. 과포화 상태예요. 지금 이미 내수 수요의 3배 이상 과잉 공급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과포화 물량을 내수로 받을 수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뭐 처리하든지 아니면 팔아먹어야 되는데, 외부에서 팔 수 있는 길이 싸게라도 팔아야 되는데 그 길이 막히는 거예요. 그럼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이 LFP의 대대적 공습에 한국 K배터리는 큰일 났다라는 주장이 논리가 막히기가 조금 쉽다. 이런 상황이 좀 펼쳐지고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요지는 이거예요. 그래서 K배터리 기업을 사면 무조건 오르고 무조건 내일 당장 돈 벌고 내일 억수로 부자가 될 거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다만 산업의 성장성이나 지속성, 가능성 등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종합평가 점수라는 걸 주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 국내 배터리 셀 업체들, 소재 업체들의 가능성, 기술력 등이 좋은데 그걸 아니라고 폄하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죠? 국내 기업들의 하이엔드 3원계 배터리는 증명이 됐잖아요. 그럼 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중간 볼륨 시장은 하이만간이나 망간리치 하는데, 이거에 대한 뭐 양극재 해가지고 지금 에코프로 BM에서도 거의 5회로라 그래가지고, 이게 유미코인가? 걔네하고 지금 둘이 만들고 있는데 이거 좀 있으면 상용화 된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마지막에 수율이나 아니면 안전도 문제나 요런 거 지금 잡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리튬 프리 얘기 나오고, 예. 리튬 프리, 코발트 프리 아니에요? 코발트 프리? 예, 코발트 프리겠죠? 왜 리튬 프리? 코발트 프리. 예, 코발트 프리. 여러 번 설명을 드렸고요. 국내 기업들이 진출하고 있고요. 미드니켈, 그러니까 미드니켈까지도 지금 개발이 되면서 지위를 확고히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엔트리급은 어때요? LFP인데, LFP에 LMFP라고 해서 삼성 SDI 얘기나 망간 넣은 것들. 이게 뭐예요? M3P. 지금 자꾸 얘기하고 있는 M3P, 그다음 블레이드 얘네랑 비슷한 거예요. LMFP. 그 다음에 이제 저온형 LFP. 그러니까 기온이 내려가게 되면 성능이 확 저하가 되는데 그 저하되는 것들을 잡아낸 SK온의 저온형 LFP, 삼성 SDI의 LMFP, 그 다음에 LG엔솔의 파우치형 LFP,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진출을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부분까지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여기에 맞는 양극재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개발되고 있겠죠. 그리고 단결적 양극재 이런 얘기들 지금 나오고 있죠. 인도되는 시점이 멀지 않았죠. 당장 눈앞의 위기론에 대해서 산업의 측면에서 면밀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치고 올라오는 것들에 대해서는 야 꺼져 더럽게 못하는 것들이 이렇게 볼 필요도 없어요. 걔네들이 그러면 왜 올라오는지 저게 좋은지 아닌지 그리고 우리는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 이렇게 면밀하게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추석 연휴가 깁니다 여러분. 정말 길어요. 장도 안 열려요. 종토방이나 커뮤니티 굳이 찾아보시면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가족과 함께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풍성한 한가위 되시라고요.